자,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동시호가는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는 0.7% 플러스였습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개장 전략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일단은 야간 선물 자체가 플러스 0.7%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았고요. 옵션에서는 풋옵션의 물량이 더 많기는 한데 요즘에 선물 쪽에서는 또 강력한 매수세가 꽤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꽤 많이 털린 상황에서 어제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안 파는 거에서 좀 많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개인들이 대량으로 털린 게 맞고 이제 외국인의 좀 지속 매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확실히 바닥권에서의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의 일단 출국 금지 이슈, 네. 그다음에 예산안이 삭감되는 것 좀 처리하는 부분들, 뭐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또 가시화가 되면서 그래도 뭐 좀 회복 국면으로 넘어가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덧붙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좀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시장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 장 마감까지 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1%, 1.9% 반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개장 전략이요? 네, 대형주 중 아까 제목이 접은 것 같은데 네. 뭐 질서 있게 오른다는 게 여러 섹터가 다 같이 오르면 좋겠는데요. 아마 그렇게보다는 많이 내려간 대형주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주라든지 뭐 방산도 많이 빠졌죠. 뭐 그런 거. 반도체가 버텨주고 네. 그런 형국으로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수급성으로 좀 받치기로 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온기가 중소형주 많이 털린 코스닥까지 고루고루 바로 퍼질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많이 빠졌다. 대형주 중심으로는 일단 반등이 일어날 때도 됐다. 근데 폭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 정점으로 해가지고 좀 큰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가봐야 되는 거죠. 어떤 변화의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 외국인이고 기관이건 다 기관 투자 같잖아요. 예, 거기서는 조금 길게 보고 저점일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빠지면 사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로는 계엄 여파의 코스피 저점 2,300이긴 한데 증권가는 확신 못한다. 2,300이 깨지면 투심 불안의 단기 급락 나올 수도 환율 상승, 증시 급락, 환율 상승 등등 악순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하락이 멈춘다면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죠. 예, 그거는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어제 미국장에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게 어제 미국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을 했어요. 네. 중국 관련돼서 이제 금 관련된 금 광산 쪽도 많이 올랐고요. 뭐 K웹 같은 미국 중국 기술주 같은 경우는 11%, 12% 막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중국이 내수 살리기를 하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중국의 경기가 괜찮았고 반도체도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엔 나쁘다. 이게 좀 주류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수 살리기하고 통화 정책 계속하고 사실 이전에 있었던 10조 위안도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한 부채를 떨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효과는 적어도 좀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건 자주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 만약 통화 정책까지 완화를 해버리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외길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멈추면 떨어져서 죽는 게 아하.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에 요것 때문에 그 미국 증시에서도 좀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다 빠지고
중국 쪽이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중과 대미 수출 쪽에서 둘 다 문제가 생기니까 경쟁력이 훅 떨어지고 있었던 건데 만약에 내수가 살아나면서 좀 대중 수출이라도 좀 다시 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확실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외국인이 조금 욕심일까요? 좀 안 파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한데 그쵸. 좀 그래도 더 사줬으면 좀 좋겠는데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도 뭐 전국 상황을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어제도 매수였죠. 약간 어제도 약 네. 매수. 일리처럼. 오늘도 초반에 5분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30억, 코스닥에서 280억, 그리고 선물에서 1,9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이 거의 800개, 하락 종목이 한 뭐 80개 요 정도.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1,400개, 하락 종목 160개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상승폭 자체는 1.5%, 2.7% 어느 정도 지수로 쳤을 때는 꽤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하락한 거에 대비하면은 오를 일이 한참 남았지만서도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7%로 가장 크게 오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5%, 롯데케미칼 5.1%, 금호석유 4.6%, 현대제철, 삼양식품, LS, 카카오 요 순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락 종목 몇 개 없지만 두산로보틱스가 8% 급락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고려아연 빼면 뭐 코웨이, 신한지주, 삼성카드 뭐 요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하락률은 1% 내외고요. 오늘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좋네요. 코스맥스가 10%, 한국콜마가 6%, FNF 7.8% 요거 의류 관련주는 중국 관련돼서 오케이. 현대건설기계, 대한유화 5% 정도 플러스 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대형주의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VT가 12%, CNC 인터내셔널 7%,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요런 종목들 6% 정도. 그리고 카페24가 7%,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또 뭐가 있죠? 요런 종목들이 한 뭐 5% 정도, 6% 정도, 요 정도 오르고 있네요.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두 분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중국주를 좀 먼저 보셔야 되겠죠. 뭐 미국 증시만 조금 보셨더라도 중국 쪽에 대한 포커스가 꽤 커지고 있다라는 건 아마 체크가 됐을 겁니다. 수급이 쫙 빠지면서 그쪽 쭉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일단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배당주들 뭐 이런 쪽 뭐 현대차, KT 뭐 이런 것들 흐름 괜찮고요. 일단 수급만 돌아오면 사실 알테오젠이나 리가킴 이런 애들은 빠르게 돌아오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얘네가 뭐 펀드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좀 일단 강한 수급이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가 재건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를 꽤 했는데 그래서 그쪽도 조금 움직일 겁니다. 뭐 대동이나 뭐 TIM이나 이런 애들 다 그런 쪽이죠. 그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트럼프가 어제 이제 나토 탈퇴까지 언급을 막 해버리는 바람에 네네.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FNF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중국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중국이라는 좀 큰 모멘텀 그리고 이제 재건이라는 큰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라면이나 이런 쪽은 지금 사실 특히나 뭐 불닭볶음면은 매대에 올릴 게 없다라고 해요.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사실 이제 밀양 2공장이 언제 이 6월에 가동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출입 데이터에서 라면이 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10일이잖아요. 내일 또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나와요. 그러면 아하. 지난달에 수출입 데이터 강했던 쪽에서의 모멘텀이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부분으로 또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수출이 좀 긍정적이었었던 쪽들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똑같습니다. 업종. 화장품 아주 많이 빠지고 화장품. 중국 그거에 대한 반응 아주 그게 두드러진 거라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그 은행이나 이제 방산 같은 거는 이유가 있죠. 정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 네네. 방산 같은 경우도 그쪽에 포란드 사람들이 오고 뭐 저기 현대로템도 체결하고 이러는 거를 때 내년을 미룬다는 얘기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어제 그저께 사이에 많이 반영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일부 반등하지만은 일단 가장 큰 건 중국이니까 그쪽이 먼저 이슈가 되는 거고요. 미국 쪽에서 반도체는 뭐 그냥 쏘쏘했는데 네. 그 누굽니까? 그 엔비디아의 무슨 중국에서의 반독점 옛날 지나간 거 가지고 끄트머리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뭐 일시적인 요인이라 보기 때문에 큰 대사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뭐 혹시 오전에 너무 많이 오르면 전강 후약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그 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오르면은 또 반등에 따른 저기 약간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일단 그나마 전체적으로는 반등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많은 뉴스가 있지는 않아 갖고 이렇게 수급에 의한 장이 흐름에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기술적인 그냥 정말 잠깐의 반등, 데드캣 바운스의 성향이 강할까? 아니면 확실히 무언가의 시장에 이 정도면 많이 바닥이다 하고 매수하자는 그런 찐바닥의 움직임이 가능성이 높을까? 물론 지금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어떤 쪽의 성향이 좀 더 가까울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더 갈 것이고 수출 데이터가 좀 부족하면은 오늘 많이 오르면은 많이 오르고 다시 또 반락이 있고 그러겠죠. 한 번에 넌스톱으로 계속 올라갈 정도로 하기에는 큰 물질기를 팍 바꿀 수 있는 그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어저께 나간 사람들이 오늘 바로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 그 국내 기관들이 계속 받쳐주려고 했던 모습은 어제만 보인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보였죠, 사실은. 오케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기관들은 내려가면 살 겁니다. 오늘 막 올라갈 때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서 붙들어가고 더 먹겠다 달려들면은 거기에다 여유를 바로 주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는 그런 거니까 증환기금도 마찬가지고 네네. 어제 그 증환기금도 햇소리 해가지고 햇소리 했다고 들려지는 그것 때문에 네네.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무기 가지고 무기를 그렇게 활용 못하나 참 바보 같은 짓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쓰긴 쓸 거니까 아무리 효과가 미진하다 하더라도 그런 거 보면은 오늘이 바닥인지 좀 다시 반락이 있을지 몰라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관은 바닥을 찾으려고 노력을 계속 할 거라도 본다. 왜 그러냐?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있지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라고 하는 세 번의 위기는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계속 이슈가 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는 뭐였을까요? 1999년도 IMF 위기. 그 정치가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자체의 경제가 외환 위기였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는 미국발로 일어난 외환 위기죠. 그것도 금융위기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코로나도 경제 자체에 무슨 펀더멘털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외부 충격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진짜 아주 일시적인 사실은 긴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30년, 10년을 보면은 일시적인 이슈일 수 있어요. 6개월 뒤에 이슈가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해결이 안 될 거라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이 바닥이냐, 오늘이냐 그런 논의 자체 필요 없어요. 오늘 올라갈 때 다 팔아야 돼요. 6개월도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한다면은 근데 그렇게 베팅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속도의 조절은 있지만은 이 판단은 여러분이 맞는 거고 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그런 어떤 대형 위기 대비해서 이거는 껌값이라는 게 아니고 아주 큰 그러니까 이게 2년 3년 끌고 갈 그 이슈는 아니다는 거죠. 외환 위기라든지 무슨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이슈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투자가들이라면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오늘 2% 올랐느니 0.5%는 이렇게 단기 플레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단기 플레이하는 거 굉장히 뭐랄까 실속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로님은요? 네, 제가 아까 표정을 좀 이상하게 지어서 명예코가 웃은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잘 없나요? 약간 질문하면은 또 시작이네.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아니, 반응이 그럴 것 같다는 우리의 경험사. 그런 얘기한 거죠.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네.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주제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점쟁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하. 발바닥은 운이 좋아야 돼요. 내가 분할 매수를 하다가 운이 좋다 보면은 발바닥도 잡히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제일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맞지만 네. 어제도 똑같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PER 선행 12개월에서 9배 이하일 때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환율 1,400원 이상일 때 주었을 때 그 확률은 통계적으로 87%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낮은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PBR 수준까지 넣으면 굉장히 싼 구간이긴 해요. 대신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건 그 기준점, 그 PER이나 PBR이 흔들릴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수출 데이터에서 이런 변화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좀 이렇게 여력이 되시면 장기 포트로 좀 모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들 정도로 올라온 수준까지 될 거면 이미 지수는 다 올라와 있어요.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제 높은 통계적인 확률의 베팅을 거느냐. 제가 이제 주식을 얘기할 때 항상 확률로 좀 많이 표현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네네. 승률이 높다. 좋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확실히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도 많고 단기간에 안 올라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올라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사놓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꾸 이제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들어서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매매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그런 강박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딱 샀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 그냥 대충 팔고 그냥 또 안 봐요. 그게 오히려 수익이 더 잘 날 수도 있어요. 물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횟수가 자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2,800대 있을 때 2,200 이렇게 빨리 2,300대 빨리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그 바닥이라는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적당하게 가격에 사서 이제 적당하게 파는 게 좀 좋다. 그래서 항상 무릎에서 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주식 경험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발바닥도 가끔씩 터치하고 하는 거지 너무 그거에 좀 이렇게 많은 그 부분을 하시면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당장 뭐 하루라서 물론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좀 그 부분에서는 어제 또 이제 살까 말까 고민 엄청 하셨던 분들은 오늘 탄식을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물 요 화면 조금 보여주시면요. 물론 이제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겠지만 지금 보이신가요? 장중 수급이라서 좀 봐야 되겠죠. 콜이 22,000계약으로 잡혀요. 선물은 3,200계약으로 잡히고 최근에 누적 선물 계약은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 포지션 정리하다가 한 방에 때렸어요. 이거는 풋 던지고 콜로 지금 몰빵을 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강하게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이게 단타로 치고 빠질 수는 있지만 파생수급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세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에 대한 연속성만 생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개인은 또 콜에서 또 매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량이 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연달아 3만 계약 정도 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좀 의미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애초에 외국인은 땡기려고 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계엄이라는 사태 때문에 좀 망가졌었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좀 콜베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의 수급 변화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어쨌든 바닥권에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요 지금 외국인도 좀 턴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간은 상당히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오늘 반등에 있어서 개인적인 느낌은 어떠신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게 오늘은 전이 너무 세지 않은 한 네네. 전강 후약에 아주 세 이렇게 폭이 크진 않을 것 같고 대형주 외국인하고 기관은 원래부터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저점 매수를 그러니까 그거를 채워넣는 개념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게 하루하루 채워넣는 그 금액이나 그런 거는 주식이 올라가는 폭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걔네들도 좌지우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할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털렸다는 것이 공포가 오고 감정이 휩쓸리다 보니까 아마도 분할 매도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매도를 한 사람들은. 네. 그러면 또 그분들은 또 살 때 또 분할 매수가 아니고 급하니까 또 한꺼번에 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2,300, 2,400 왔다 갔다 하는 데서도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거나 네. 마이너스 날 때 많이 나고 플러스 날 때 적게 나고 이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관점을 좀 달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워낙 아까 정치적인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대혼란이죠 한꺼번에 어쩔 수 없는 이것도 그 경험이 되고 레슨이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주식의 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 과대 수출주 이런 중심으로 갈 겁니다. 낙폭과대 수출주는 뭐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어저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이 어떻게 하원에서 통과가 안 되고 내년으로 미뤄졌다. 미국 얘기입니다. 그런 뉴스까지 겹치면서 좀 더 많이 빠졌던 거기 때문에 두 종목이 많이 빠졌던 거고요. 근데 은행하고 방산 쪽은 각각의 좀 이슈가 있죠. 그 정부가 이 상태로 가면은 그러니까 오늘도 올라올 때 반등이 그쪽은 아주 세지는 않을 것 같아서 수출주 그다음 낙폭 과대주 그런 좀 중심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먼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 많이 오르면 내일은 또 적게 오르거나 바락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내일 다시 물어보면 또 다른 패턴이 발할 수 있는데 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8.4배, 8배 갔을 때가 2,400이 깨질 때 2,370, 80 갔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건데 이익의 전망이 근본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쉽게 2,500, 2,600 가지 않을 겁니다. 탄핵이 해결돼도 그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해갖고 또 왕창 또 야 늦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또 물려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하고 별개로 상단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정치가 이렇게 그 경제 주식을 딕테이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요 미국 경기하고 우리의 어닝이에요. 미국 경기하고 우리의 어닝이 제대로 못하면은 올라오는 폭은 한 3개월 봤을 때 아주 높게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현재 그것까지 내다보거나 장담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와 상승폭이 비슷하고요. 코스피는 1.6% 정도, 코스닥은 3.2% 정도 상승하면서 9시 22분 좋은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이게 사실은 지금 12월이면은 연말에 이 내수 경기,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대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고, 그렇죠. 사실은 11월 말부터 이제 1월 초까지, 뭐 길게는 설날까지는 쭉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서 소비가 쫙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즌인데,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돈이 잘 안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거는 경기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수출이나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요거 방산에서 나오는 뉴스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방산도 뭐 9조 원짜리 수출 계약 날아갈 판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네. 그 이유가 되는 거지. 폴란드 쪽이 이제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연말까지 계약 체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해외 뭐 만평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평가 이런 것들도 좀 더 크게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참 환율은 지금 1,430원대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이게 시장이 다시 올라도 튼튼하게 이제 밑에서부터 뚝뚝뚝 해가지고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적인 반등일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거를 아까 손원도 생각.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 아침 점심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달려들면은 지금 그럴 수가 있는 장이 아니라요. 미국 장에서도 하루하루 만약에 승부를 보려겠다고 미국 장을 그렇게 들여다보세요. 아마 승부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 장조차도. 미국 오늘 별로 안 빠진 것 같죠. 미국. 근데 빠졌어요. 근데 그동안 올랐던 소프트웨어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쉽지 않은 영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예 뭐 그 골투 주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는 아까 안정화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일 수도 있고 기관들은 그 단간 5%도 먹기 위해서 5% 10% 이렇게 들어온 세력들도 아마 10명의 3명 정도는 아마도 단기 플레이성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예,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하루하루까지는 알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하루하루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 근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취약한 거 국내 내수 소비는 직격탄 비슷하게 맞은 거잖아요.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게 막으면 그거는 이제 한켠에 우리의 전반적인 체력을 약간 떨어뜨리고 한 분기 실적은 안 좋구나. 한 분기 한두 달은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애누리로 받아들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 뷰는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위기가 해결되더라도 코스피는 지금 2,400 회복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지수 측면에서 저는 저번에 이게 탄핵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2,600 안착하는 거 쉽게 되지 않는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이슈가 터졌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오늘 1.7% 그렇죠. 반등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지수의 상단을 좀 열어놔야 될까? 제가 그렇게 찢지 못해요. 저는 어쨌든 탄핵이 아니더라도 2,600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했고 왜냐하면 1분기까지 우리가 비수기예요. 그다음에 1분기 1월 달에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런 이렇게 새로운 정부하고의 갈등 이런 거가 진짜 엄포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핵심적인 실적에 대한 것도 큰 섹터는 1분기 실적이 엄청 좋다라고 얘기할 보다는 약간 다운사이드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주가에 미리 녹아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어닝의 비저빌리티가 1월 2월 갈 때 빨리 올라온다고 장담하거나 비저빌리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는 중단기적으로 이게 계엄이나 이런 이상한 사태가 전혀 없었다 치더라도 이게 2,600원을 쉽게 안착한다고 저는 그런 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태가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마리를 찾는 게 빨리 안 생기면은 그 위 업사이드에 대한 거는 제가 원래 생각해서 더 낮게 보는 게 맞겠죠. 원래 2,620인데 그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저께 많이 빠지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저가 매수했으니까 그거 먹고 들어가겠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단기에 그러면 1월 사이에 이런 질문이잖아요. 2개월 내로 한 20% 장이 오를 수 있느냐? 10% 오를 수 있냐? 이렇게 만약 질문하면 20% 넘어가고 10%, 7% 오를 수 있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요. 미국이 7% 오를 수 있냐? 2개월 동안. 미국이 7% 오르면 우리는 7%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답입니다. 미국이 만약 2개월 내에 7% 오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7% 오르냐 전체적으로 브로드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볼 만한 비저빌리티는 탄핵이 아니더라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역발상으로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진짜 지금 야당이 만약에 대권을 잡는다, 새롭게 잡아서 상법을 추진한다.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진짜 진심이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이슈라면은 오히려 그 전세가 완전히 우리 시장에 대한 뷰가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네. 그거는 굉장히 큰 변수인데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한 이번 달은. 그래서 그건 알파로 갖고만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시장 코멘트에 좀 더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400에서 물릴 거 걱정해서 주식 못 사면 2,600, 2,800대에서는 아예 매수를 안 하시려는 생각이신지. 어차피 물리더라도 좀 저는 배팅 뭐 이렇게 해서 또 틀리면 제가 욕을 많이 먹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구간에서 또 배팅을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네. 돈이 있으신데 분할로 배팅을 못하는 거는 저는 좀 그럼 국장을 위해서는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긴데 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되게 희한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되게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끝까지 떨어질 것 같지만 또 이제 그 이상 뭔가 더 팰 게 없으면 또 이제 아주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이거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럭비공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점이라는 걸 잡는 거잖아요. 싼 구간이 어딘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확률이 어느 쪽에서 높은 건가 이거를 따지는 건데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물리는 거 물론 당연히 물릴 수 있죠. 주식하면서 안 물리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최대한 타점을 잘 잡고 뭐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타점을 잘 잡고 틀리면 바로 손절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중장기 포트를 좀 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뭐 대형주 중심 그리고 지수단으로 접근을 한다면 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산업을 고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냥 지수라는 편안한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지수로 선택했으면 코스피 200 선택하셨으면 1.7%, 코덱스 뭐 코스닥 150 이거 선택하셨으면 3.5% 수익인데 이게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금액이라는 게 크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지수의 반등이 꽤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단기적으로 5에서 10%는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5% 이자만 준다고 해도 줄 서서 통장을 개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이런 기회에서 5에서 1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는 걸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당장 거치로 엄청나게 배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분할로 어쨌든 접근을 하면은 뭐 탄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쭉 추가적으로 눌리더라도 과거에 이제 코스피가 참 상당히 박스권을 잃었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이후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수단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틀려서 나중에 혼나는 일이 있더라도 뭐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좀 분할 매수로 계속 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뭐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 어다르고 하다라서 참 어려운데 그 제가 그 2,600에서 2,500 내려올 때 그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고 주구장창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때 팔았으면 지금 내려오는 거 손실 안 났겠죠. 그렇죠? 그렇게 판 사람들은 어저께 못 사더라도 오늘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도 그 여유가 안 생긴다는 거죠. 제가 더 걱정하는 거는 오늘 올랐을 때 오늘 못 사면 또 결판 났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본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어떤 기회도 자기한테 기회라고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이슈인 거예요. 우리 앵커님 질문도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그 다시 한번 뭐지 금요일 날 이 그 탄핵 그 소추 다시 한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그거 보면서 베팅을 해서 여기서 오늘 1.7% 올랐는데 단 3일 동안에 2.5% 더 올라서 2,440이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지금 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유를 가지려면 어저께 안 파는 사람 그리고 그 전에 2,500에서 파는 사람 다 줄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돈을 따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제 오늘 사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확실한 결정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내려와서 올라올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들어가는 멘트라 한국말은 뭐죠? 그 어떤 그런 그 복음 같은 하나의 단어, 하나의 말이 있지가 않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장이 우상향해서 쭉 가거나 아니 우하에서 쭉 가면은 하나가 되는 똑같은 말이 전달될 수 몇 시간 있는데 이런 식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하나의 똑같은 말이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딱히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래서 걱정되는 그런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물릴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보고 할 것이냐는 건데 쇼텀으로 본다면 낙폭과대가 주식 사는 게 맞고요. 쇼텀이라는 건 진짜 1, 2주. 뭐 솔직히 계엄 이슈 모르듯이 우리가 12월 18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를 무시하고 접근하는 건 주가가 싸다는 거죠. 싸다는 얘기는 2,400 부분에서는 많이 얘기 나왔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갖고 적극성을 얼마나 띄냐는 성향에 따라 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것 보세요. 본인이 2,600, 700 할 때 그래요. 이거 그 탄핵 이슈는 워낙 아무도 예상 못한 거니까 진짜 그건 제해놓고 그래도 그 전에도 탄핵 이슈 전까지도 우리가 2,500까지 내려올 때 주식이 왜 내려가는 걸 생각하고 왜 올라갈 것인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면서 이제 위아래로 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골정을 강조해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우리 이유가 있었던 주식들
이 빠진 이유가 있었던 주식들은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오지 못할 이유가 있고요. 수급 때문에 많이 빠진 주식은 빨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 이번에 망친 주식을 먼저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망친 주식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주식을 먼저 사시는 것이 단 3%를 먹든 5%를 먹든 그게 좀 더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시장은 9시 34분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제는 진짜 방송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어제도 어제 열심히 힘들었죠. 했어요. 어저께 열심히 했지. 아침에 아예 못 봤어요. 아침에 좀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프면 아파가지고. 쳐야죠. 뭘 봐요. 와 굴을 진짜 한 조각 집어 먹었는데 굴 몸에 좋은 굴. 몸에 안 좋은 굴이던데요? 아니 그 아침에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위가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토하다가 위가 굴만 드셨구나. 생굴을. 생굴 먹었죠. 그러니까 그 몸에 우르르 술 마셨잖아. 술을 안 먹었는데요? 그래요? 왜 지레짐작하세요? 제가 술도 안 마셨는데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굴을 먹었다. 무슨 소리세요? 굴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안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생굴이 조금 좀 이상할 수 있지. 굴을 굴 전 제 같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네. 쏘리.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말씀하세요. 금요일 날 저녁에 굴을 하나 집어 먹었는데 한 조각 집어 먹었는데 토요일 괜찮다가 일요일 아침부터 갑자기 싶다가 토가 아침부터 막 나오더니 미친 듯이 하나 먹었는데 그럼 진짜 그 잭팟 이상하다. 설사토. 하루 중에 근데 그 랜덤이래요. 그래가지고 랜덤. 그래서 보니까 노로바이러스더라고요.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도 계속 상황이. 그거 혹시 팩으로 된 걸로 먹은 거예요? 그거 혹시나 그런 거 나오는 지역에서 채굴한 굴은 밑에 적혀 있어요. 이거 어디 지역에서 그 어떻게 데워서 먹으라고.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어제 방송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려다가 열심히 잘했어요. 어제 한 4% 5% 막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믿어. 어제 박 팀장이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박 봤어요. 팀장이.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 것 같았는데 오케이. 자고 나서도 안 됐구나. 어제죠? 오늘 화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시장은 진짜 시청자도 시장도 우리의 분위기도 모두 다 차가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주말 동안에 워낙 외신에서 진짜 막 부정적인 내용 막 진짜 엄청 쏟아져 나오고 해외 IB 기관에서도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조금 뭐 안 좋을 거라고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그나마 조금 그나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였지. 예. 맞아요. 쉽지 않은 거였어. 그나마 오늘은 좀 반등하니까 채팅창이 조금은 따뜻하네요. 따뜻함보다 더 따뜻한 타미 힐피거 후드 패딩 점퍼. 이거 맛있지. 이거 봅시다. 야 네이버 쇼핑에서 12만 1,000원인 거를 여기서 8만 7,000원에 가져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30% 상태에서. 춥습니다. 뛰어난 보온성, 가벼운 무게, 베이직한 디자인. 여러분들이 타미 힐피거를 어떻게 이 가격에 만나보시겠습니까? 김장국 본부장님 한번 입어주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가벼워. 일단 입어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아이 뭐 일어나. 일어나 주세요, 빨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일어나 주세요. 네, 그렇죠. 오케이. 네, 맞습니다. 야, 김장렬 본부장님도 패션 모델로 만들어주는 이 타미 힐피거 하이넥 후드 패딩 점퍼 87,000원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롱패딩 유행이 쇼패딩. 끝났습니다. 다시 쇼패딩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가벼운 무게. 얼마나 가볍냐? 그램보다 가깝. LG 그램보다 훨씬 가벼워. 그래서 이 브랜드 시그니처 포인트 팔하고 보이죠? 팔하고 있는 저 터미 힐피거, 그리고 팔목에도 있는 터미 힐피거. 소매는 시보리가 들어가서 따뜻하고요. 모자는 목을 감싸주는 단추가 있어서 방한 기능이 강화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가가 13만 원인데 네이버 쇼핑에서 12만 1,000원, 그리고 여기서는 8만 원. 8만 7,000원에 구매 플러스 무료 배송.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자, 요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서로 자, 보면서 또, 웃고 있어. 네, 마감할 때까지 두 분 다 입고 계시면 좋을 한직막이야. 그럼 여기 너무 더워. 네. 제가 노로바이러스로 고생할 때 집에 전기장판이 없어서 패딩을 입고 잤습니다. 그렇지. 몸 안 좋으니까. 뒤집어 쓰고. 그렇지. 땀 흘리면서.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 패딩은 뒤집어 입고 못 자죠. 뭐냐? 너무 예쁘니까. 아깝잖아. 가볍긴 합니다. 네, 가벼워요. 매우 좋아요. 3프로 핫딜 커머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한번 디테일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입어달라고요? 15리가 뭐지? 15리? 15리가 들었다는데? 15리. 요거 끝에. 네. 요거 끝에 이거 나 이거 입으면 그건데 안에도 딱 이거 탐밀피가 딱 있고요. 탐밀피가 이쁘지? 그지? 네. 좋아요. 괜찮아요. 풀샷으로 잡아주셔야죠. 풀샷으로 잡아주셔야죠. 어때요? 아이 좋다. 같은 옷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저는 나 약간 노숙자. 아니 번호 이거 풀으세요. 손 풀어. 아 여기 그렇지. 이거를 팔을 내리고 이렇게 직립해야지 그나마 더 낫지. 같은 옷인데 느낌이 많이 다르네. 근데 진짜 가볍긴 한 것 가벼워. 같아요. 가벼워. 파카가 무거우면 좀 그런데. 가벼워요. 따뜻하다. 이 정도면 상당히 가볍고 따뜻합니다. 끝. 끝. 쉽지 않네요. 와 어제였으면은 뭐 이거 광고할 거 생각도 못했겠죠. 어저께 광고 못하지 이런 분위기에서. 어제 광고했으면은 역적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40분이어서 두 분의 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할까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아,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 우리 매니저님이 2장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두 분 드리라고 했으니까. 네, 두 역시 분 참된 딴딴하게 입고 앵커입니다. 나오세요. 예. 서로 올려치기. 올려치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부터 볼까요? 네. 일단 자료 가기 전에 오늘의 한마디 아니고 이거 원래 사실 어저께 하려고 했는데 워낙 분위기가 그래서 말로 때웠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페이지 맞나? 네, 이거요. 이 결국에는 말로 운을 맞힌 거거든요. 네. 민심이 천심. 결국에는. 그런데 또 펀더멘털이 핵심. 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우리가 균형 잡히게. 민심이 천심입니다. 결국 펀더멘털 핵심. 기업의 이익이죠. 결국에는. 근데 뭐죠? 시간이 변수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민심, 펀더멘털, 시간. 거기에 따라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고 네. 여러 가지 주관과 객관이라는 게 있나요? 다 주관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요거 나왔는데 엔비디아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나왔는데요.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왜 반독점법 위반 회의를 이제 와서 난리치는지 모르겠네. 네. 예, 근데 아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보여준 거에 불과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잖아요. 근데 GPU가 혼자 도는 게 아니고 여러 부품들하고 네트워킹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트워킹 기술을 좀 부족해서 인수한 회사가 멜라녹스입니다. 한 5년 전에 발음이 좀 이상하죠? 멜라녹스라고 멜라녹스. 이스라엘에 베이스된 회사예요. 그거를 한 70억 달러 주고 샀어요. 70억 달러 맞아. 꽤 많이 69억 달러 주고 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할은 중요합니다. 얘네 브랜드가 인피니밴드라고 있고요. 그거 얘네 그 저기 네트워킹 하는 그 기술이 엔비디아하고 통합하고 뭐 DSP, DPU, 데이터 프로세싱 유니트를 활용해서 결국은 속도를 크게 향상을 시켜주는 거죠. 인피니밴드가 우리 이더넷 네트워킹이고 블루필드 DPU가 얘네 그 상표명이에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기술적인 그 해자를 이루는데 우리가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스택 갖고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기술 요소기 때문에 이게 반도점법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벌써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인수한 지가 22년인가 2년? 2년 됐나? 하여튼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기네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가 아니냐. 이게 일파만파로 계속 번지려면 이게 내일도 빠지고 내일 모레도 빠져서 한 7% 빠지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네. 이거는 그냥 뭐 그런 거 있구나. 엔비디아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계속 잡음이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하고 별도로 또 오늘 AMD가 한 7% 빠졌거든요. AMD. 네. 근데 AMD 빠진 거하고 엔비디아 독점법 위반 협의하고 관련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AMD는 원래 실적 베이스 밸류에이션이 높았고요. 엔비디아보다 훨씬 비쌉니다. AMD가. 거기다가 오늘 어디 증권사에서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목표 주가를. 그래서 주가가 좀 이렇게 하는데 어디다 대고 야, 너 아니야. 라고 치니까 얘가 요 느낌 받으면서 같이 분위기 휩쓸려지 한 7% 빠졌거든요. 네. 그게 미국 장에서 조금 안 좋으면서 소프트웨어 주식도 괜히 이익 실현 나오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루 이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슈가 될 소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가 돼서 뭐 GPU, HBM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마이크론도 주가 빠져야 되는데 네. 마이크론 주가 1%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는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에 뭐 특별히 이슈를 바로 반영시킬 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갔다 오시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보노님의 자료로 넘어가 볼까요? 헤드라인들? 근데 뭐 헤드라인이 막 크게 있었던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해주신 엔비디아 조사하는 거 요거 네. 관련돼서 좀 차익이 나오고 중국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이런 흐름들. 왜냐면 이거를 중국 쪽에서 히토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걸로 좀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히토류들 쪽으로 수급이 좀 돌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증시가 안 오르면은 이 기사를 통해서 왜 사야 될까에 대한 좀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제 채널에는 이걸로 해서 쫙 길게 좀 글을 써놨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틀 동안 개인이 순매도가 2조나 나왔다고 합니다. 아하. 상당히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물론 이제 이게 완벽한 바닥이라고 보기는 지나봐야 아는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도 나오죠. 수출이 경기 회복의 반등의 열쇠인데 이제 요거죠. 중국의 내수에 대한 완화, 통화정책 완화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값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일부 이런 뭐 채널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는 한 10개 정도 잡아서 사놓고 1년 동안 계좌를 어플을 지어놓으면 1년 뒤에 돈 복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요런 이제 얘기들이 슬슬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투자하시고 계시던 분들도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그 수익금이나 뭐 배당금을 빼서 원화로 바꿔서 원화에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뭐 알고 있는 좀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보시면 되게 이제 뭐 돈 한 10억 이상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좀 그렇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그래도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값 폭락이 이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특히나 이제 해외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좀 플러스 알파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미국장에서 소프트웨어 주식 아까 비슷한 건데 소프트웨어 주식까지 빠진 게 저는 눈에 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장은 난리는 안 났어. 마이너스 0.6이 못 빼고 나면 그렇게 안 했는데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그게 환율일 수도 있고 중국의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중국에 나오는 게 있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을 더 투자하기에는 미국도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환율 생각하면 이게 아까 미국장이 그만 2달 사이 7% 더 오를 것이냐, 한국이 그러면 따라갈 것이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사람에 따라서는 잘못했다간 여기서는 한 7% 먹었었는데 환율에서 깨지면 결국 남는 게 없는데 한국이 바닥에서 집으면은
그죠? 하등 한국에서 세이프하게 한 5%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중국발 이슈가 됐건 뭐가 이슈가 됐건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하드웨어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생산 주식이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분기점이 이렇게 잘 될 때 분기점은 9일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확 바꿔주면은 이 탄력이 갈 수 있는데 그 탄력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얘기할 수는 없죠. 기대하는 거고 예견하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방향은 어쨌든 딴 데서 뭐하고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바닥을 잡는다. 제가 얘기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일시적이라도 세력을 만들게 되면은 네. 그거에 추종할 수 있는 거죠. 추종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추종 매매도 있는 거니까. 네. 포모 매매는 안 되지만 추종 매매는 경우에 따라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오르는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 3.6%, LG화학 5.6%, SK이노, 삼성 SDI 뭐 등등등 해서 2차 전지가 조금 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그동안 좀 떨어질 때 2차 전지가 좀 더 많이 떨어졌었나요? 낙폭이? 뭐 떨어진 건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제 리튬의 선물 가격은 사실 큰 변동은 없었는데 어제 앨범알이 주가가 장중에 꽤 올랐어요. 막 7% 8%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이 2차 전지 쪽 테슬라는 눌렀지만 리비안이라든지 기타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변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등등 좀 요런 뭐라 그래 삼천당도 마찬가지고 펩트론은 HLB는 좀 약하네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 삼천당, 리가캠, 알테 이런 종목들은 강합니다. 역시나 코스닥 쪽은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바이오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일단은 이거 아까도 알테는 얼마 빠지지도 않았네. 아닌가? 아니 빠진 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네, 빠진 건 많이 빠졌는데 얘가 이제 펀더에서 뭔가 뭐 ADC 제형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로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수급적인 부분만 풍부해지면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죠. 리가캠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 평단가가 10만 원대 초반이니까 뭐 그 아래로만 세팅을 해놓으면 일단 좀 안정권이라고 단기간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특허 뭐 큰 문제 안 된다. 그래서 뭐 대표가 이렇게 막 인터뷰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쨌든 얘네가 단기 모멘텀이 조금 안 나온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이 강했던 게 3월, 4월부터 9월, 10월까지 쭉 이벤트 드리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말로 가면서 조금 시그러들었어요. 대신에 다시 내년부터는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나오면 아마 바이오는 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펀더적으로 크게 변하는 종목군들은 저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는 삼바 하나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삼바, 알테오젠, 리가캠 요 세 개는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뭐죠? 오늘 그 파일을 제가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어저께 밤에 하고 나서 그 업데이트된 게 안 들어왔는데 네. 그 하나증권에서 네. 그 자동차 리포트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자동차.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뭐 배당 수익률이 뭐 10,000원이고 10,000원이라는 게 현대차 기준으로 그다음에 네. 기아는 5,000원이고 이게 미니멈인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뭐 6점 몇 프로 이렇게 5점 몇 프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 총 주주 환원율을 미니멈 얼마로 했을 때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을 때 얼마 나오는가 이거를 시나리오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최악의 경우에 17만 8,000원인가 그다음 8만 2,000원인가 제가 수치를 본 기억이 나요. 현대차 기아 17만 몇천 원, 18만 원 약간 밑에 8만 2천 원. 어저께 본호님이 얘기하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라 일맥상통한 건데 리포트가 그렇게 그 시나리오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말이죠. 주가는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거예요.
배당 수익률 뭐 했을 때 아까 6% 7% 세이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물론 배당률도 뭐 은행도 있고 뭐 통신주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뭐 배당 주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폄하되는 거 맞는데 넘버가 기본적인 당장의 넘버가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또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매수를 하는데 어떤 근거 내지는 힘을 줄 수 있거든요. 리포트가 그런 식으로 이게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얼마예요 하면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안 가고 반등한다. 이 정도로 한번 되짚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아까 알테오전 같은 경우도 본원님도 얘기하고 저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너무 낙폭이 빠졌다는 생각 그 대가 있어요. 그게 30만 원 이하에서는 사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만 원대로 무구장창 깨져가지고 계속 내려갈 정도로 펀더멘털에 대한 아주 이상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탄핵 같은 거 말고요. 외적인 말고. 그러면 진짜 내려갔을 때 안 올라오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이 시련에서 45만에 파신 분도 럭키하게 아니면 잘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못 들어가신 분들이 30만 원 이하에서는 엄청 그때 그 매집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기 아깝다는 생각이 수급적으로 올 수 있는 가격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접근하시면은 본인들도 너무 높은 가격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약간의 마이너스 3, 4% 먹더라도 나중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 왜 탄력이 크니까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펩트론은 알테오전하고 달리 약간 알테오전이 안정이 돼야지 펩트론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알테오전이 어느 단계에서 이유도 없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속도가 있는데 펩트론도 그걸 추종한다면은 주가는 결국은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루는 게 다르지만은 스테이지마다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이 비슷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펩트론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주가의 상승폭은 지금은 낮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9시 54분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요. 코스피가 1.9% 상승 2,404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4% 넘게 상승합니다. 4.1% 상승 652. 지금 1시간 동안 25포인트가 올라갔네요. 652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20억, 그리고 기관은 1,500억 정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좀 많이 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1,300억 가까이 사고 있고 기관은 420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427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상승 종목은 860개 대 하락 종목 50개. 상승 종목 1,600개 가까이 대 하락 종목 80개.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고요. 오늘 반등이 찐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전국이 수습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자신 있는 물량들 그리고 좀 수급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좀 이어졌으면은 좋겠네요. 빨리빨리 회복을 해야 이것도 또 타이밍 싸움이고 모멘텀 싸움인데 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오늘 장 분위기에서는 좀 약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까 엔비디아 극건이 아닙니다. 그럼요. 극견이 아니에요. 그럼요. 어제 장이 워낙 나쁘고 그래서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드렸고 분위기가 그지 똥강아지 같으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실적의 예상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겁을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내려가는 게 멈추는 순간부터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얼마만큼 실적이 내려가는가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 시간에 애널리스트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윗단을 높게 안 잡는 것도 삼성하이닉스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만만치가 않다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클로징벨 와서 마감 때 지금만큼의 상승세, 반등세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보다 뭐 더 갔으면 좋겠지만 또 너무 많이 가는 게 또 무조건적으로 또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계엄 전까지는 가야죠. 계엄 전이 몇이에요? 2,500대. 그럼 계엄 2,500대? 그랬어요? 원천 소스가 해결이 되면은 가지. 그쵸. 그러면 원래가 2,500까지가 갔었던 거니까 2,400 100은 그거 없어지면 올라오는 거지. 2,440, 2,450 정도? 아니야. 맞아요. 바로 전날 2,500이었어. 2,500대였어요. 2,500이었어. 2,500. 계엄 나오면서 쭉쭉 빠지고. 화요일 날 12월 3일 말고 12월 2일 날 올라갔을 때가 2,500 갔었어요. 12월 2일 날이 2,50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엄 있기 전이니까.
거기까지 가는 그렇네. 게 원복이죠. 쭉쭉 빠졌네요. 맞네요. 그렇네요. 2,500선까지는 좀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따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후장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 완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맞다. 이거 그 흑백머니쇼 부동산 편이 있다고 해요. 흑백머니쇼 주식편은 자리가 다 나갔다고 합니다. 취소표가 3장이 있다고 하는데 놓치셨던 분들은 얼른 예매하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편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내년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 언제 살지, 그리고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를 아파트는 사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증여, 대출, 25년 가장 떠오른 유망지역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부동산 세미나 흑백머니쇼 부동산 2%님도 함께 하시고요. 이제 오프라인 자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12월 20일 금요일 기회를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달아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마감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